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 기초 앞부분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요 앞부분, 이제 파트 1 쪽, 이 프로그램 기초 요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하시더라도요, 뭐 C 언어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C++, 자바, 파이썬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언어들을 갖다 이제 접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갖다 보통 앞부분에서 이제 보통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기초 파트 1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서 C 언어나 C++, 자바, 파이썬 각각의 언어에 따라서 이제 약간 상이한 점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셔야 되는 형태들 이제 비교 분석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 기초 요 앞부분 쪽을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좀 접근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컴퓨터 개론이라든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저학년 때 이제 보통 이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학부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책 하나로 해서 이제 그 서머리 형태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 형식으로 이제 보통 접근하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언급되는 게 이제 그 컴퓨터에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뭐 배경 지식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중심으로 했을 때는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이제 언어의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냐? 우린 이런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좀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정보 표현해서 이제 뭐 진법, 뭐 이진수, 팔진수, 십육진수, 다양한 진법 표현 방법이라든지 뭐 변환 과정들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볼 수 형태들이고요. 또 이제 논리적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부울대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배경 지식들이 이제 사전에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1차 보고서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라. 라고 이제 제가 1차적으로 좀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1차 보고서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다 정리를 하셨던 내용들이 중간중간 제가 이제 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논리 연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이제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결론은 이제 그 컴퓨터라는 게 이제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 있는데 이런 컴퓨터 시스템 이제 그래서 컴퓨터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고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이제 보통 배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전공이라든지 뭐 컴퓨터 공학 전공 쪽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보통 3학년 때 컴퓨터 구조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 쪽 하면서 C 언어가 아닌 어셈블리어로 이제 접근합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80X86 기본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어셈블리. 이제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는 컴퓨터 CPU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빕스로 할 수도 있고요. 암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이제 한 3학년 정도 쪽에서 컴퓨터 구조라는 강좌 쪽에서요. 이쪽은 아주 깊게 이제 1000페이지 넘는 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접근하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이제 용어 정도만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냥 설명을 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급 언어로 오면서 이런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처음부터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급 언어가 이제 등장되면서 단기간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이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쪽에서는 이런 그 C 언어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 이제 표현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좀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와 상수라는 개념들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 데이터 표현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그 변수라는 개념 했잖아요. 데이터 타입 주고 내가 원하는 식별적 규칙에 맞게 이름을 갖다 이제 지어줘 가지고 이제 변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요. 이런 그 제가 이제 파트 3라는 그 요쪽의 타이틀을 변수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명시를 그 이름을 갖다 지어줬거든요. 결론은 이쪽에서 이 변수 쪽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갖다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후반부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뭐 배열이라는 개념이나 결론은 이제 이 문자열도 이제 결론은 배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배열하고 이런 문자열들도 결론은 변수들을 갖다 이제 그룹화 시켜서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배열 쪽이나 이 문자열 쪽, 이 배열 쪽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이 변수라는 개념을 다시 꺼낼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변수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배열이나 이런 문자열, 그리고 이제 복합 데이터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인 구조체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변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보통 뭐 변수 만들어봐야 뭐 두세 개 아니면 네다섯 개밖에 안 만들잖아요. 데이터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까지는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를 갖다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이 파트 1에서 배웠었던 이 변수라는 개념을 뭔가 좀 확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C에서 이 변수들을 갖다 이제 그룹화 시켜서 이제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런 배열과 파생된 데이터, 이제 구조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파트 3 이제 변수들의 집합체 쪽에서 또 이 변수라는 개념을 다시 언급한다라고 재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라는 개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뭐 KW 클래스 쪽에서 이제 로그인해서 이제 다시 이제 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거기 올렸던 것들을 갖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수 같은 경우도 할 때 뭐 기본적으로 종수형, 실수형 상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문자 상수, 문자 열 상수 다 보면 문자, 문자 열 이쪽에서도 이렇게 다루죠.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이제 뭐 기호 상수라든지 매크로 상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던 형태들이고요. 또 이제 이런 데이터 타입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갖다 하시더라도 C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 C++ 제공되어지는 데이터 타입 뭐냐, 뭐 자바나 파이썬 쪽에서 제공되어지는 데이터 타입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에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갖다 할 때 C에서는 뭐 불령 데이터 타입하고 종수형, 이 종수형에는 문자형도 포함된다겠죠. 뭐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다양하게 이제 제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데이터 타입들, 결론 이제 변수할 때는 항상 뭐예요? 이 데이터 타입이 이해가 돼야 어떤 종류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고민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도 이제 이런 그룹화된 변수들의 집합체 배열할 때도 당연히 뭐예요?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데이터 유협들을 갖다 우리가 정확히 이제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결론은 이제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데이터 타입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 출력을 받아서 뭔가 이제 가변적으로 이제 뭔가 수식을 갖다 계산하고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콘솔 입출력을 갖다 다뤘다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 단위 형식화된. 근데 이제 이 콘솔 입출력도요. 이 후반부 쪽에 가보시면 파일 입출력 쪽이 있어요. 이 파일 입출력 쪽에서 할 때 이 앞쪽에서 배웠었던 이 콘솔 입출력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콘솔 입출력에서, 즉 메모리에다 올려놓고 모든 작업들 갖다 버퍼를 거쳐가지고 기본적으로 작업했잖아요. 근데 이제 희발성이 아닌 이제 비발성 파일에서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했었던 우리가 콘솔 입출력 쪽, 이쪽에 대한 내용들 갖다 이 파일 입출력에서 다시 꺼내서 어떻게 콘솔 입출력 개념을 파일 입출력 개념으로 확장해서 접근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일 입출력을 갖다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이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 이제 보통 이제
그 고학년 때 보면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로우 레벨에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할 때요. 그래서 리눅스 베이스에서 이제 C로 작업한다든지 할 때 시스템 프로그래밍 앞쪽에서 이제 파일과 디렉토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작업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 파일 입출력 쪽하고 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쪽하고 연결해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들로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일 입출력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되면 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 프로그램 쪽 할 때 처음 접근할 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콘솔 입출력을 할 때 뭐 문자 입출력 해가지고 뭐 개차라든지 푸차,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그 윈도우에서만 제공되었었던 비표준 뭐 입출력 함수 해가지고 getch하고 getch2를 갖다 봤었죠. 그래서 pushh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부터는 이제 언더바 이제 getch, 언더바 getch, 언더바 push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비표준 비주얼 스튜디오 점에서 하는 이제 콘솔 입출력, 콘IO.h라는 헤더 파일을 갖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자, 이 콘솔 입출력 쪽에서 get차든 pu차든 scanf 계열, printf 계열 함수도 결론은 뭐예요? 다 뭘 거친다? 버퍼를 거친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아까 이제 콘솔 입출력, 콘IO.h에서 제공되어지는 비표준 입출력은 버퍼를 안 거치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스캔F하고 스캔F 언더바 S, 이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캔F 언더바 S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 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캔F 언더바 S가 표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캔F나 스캔F 언더바 S나 둘 다 C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캔F 같은 경우도 이제 C99에서 이제 함수 프로토타입이 좀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스캐너 언더바 S 같은 경우는 이제 C11 쪽에서 이제 표준화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원래는 이제 MS 쪽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썼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C 표준화 쪽에서 이제 포함을 시켜준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 이제 과정의 이제 역사적인 측면들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스캔F만 표준이고 스캔F 언더바 S는 표준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스캔F 언더바 S도 표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유념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C라든지 %S를 갖다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뭐다?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해야 되는 형태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캔F하고 프린트F 할 때는 항상 뭐였어요? 변환 코드들, 여러 가지 %C냐, D냐, F냐, LF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봐봤을 때 이제 스캔F, 프린트F 함수 같은 경우에 하면 변환 코드에다 숫자 줬을 때 내가 프린트F 같은 경우는 출력할 최소, 스캔F는 입력받을 최대 자릿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제 스캔F하고 프린트F 계열 함수의 큰 차이점, 그리고 또 이제 입력받을 때 뭐 더블령 같은 경우는 %LF를 무조건 써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플롯형 같은 경우는 %F를 갖다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챕터 2에서 같은 경우는 C에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연산자들의 종류를 갖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산자들의 종류를 할 때 각각의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왼쪽 결합성, 오른쪽 결합성,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고, 또 이제 보면 형변환, 그래서 이제 수동 형변환과 자동 형변환,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이 연산했을 때는 어떤 걸로 큰 쪽으로 데이터 타입이 임시로 변환이 돼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들. 그래서 이제 그런 형변환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작업할 때 이제 유용하게 빈번하게 이제 많이 쓸 거다라기 때문에 수동 형변환,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데다가 가로쳐 가지고 하는 형태들, 그런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비트 단위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비트 연산자인데,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학년 때 이제 보통 배우는 C 쪽에서 보면요, 비트 연산자나 이런 쪽까지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학년 저학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인베디드 쪽이라든지 다른 쪽 파트 했을 때 이제 비트 연산자, 그래서 C 언어 자체는 이제 뭐 저급 언어하고 이제 고급 언어의 모든 그
기능을 갖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BT 연산자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 뜨고 있는 IoT, 사물 인터넷, 여러 가지 결론은 이제 인베디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학년 딸 때는 BT 연산자를 제가 소개만 했지,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용도로만 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BT 연산자를 써서 해결하는 쪽 파트들은 보통 이제 C를 갖다 제일 처음에 배울 때는 BT 연산자를 알고만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만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재활용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부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수행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광기연산자라든가 논리연산자, 그런 연산자들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을 만들어내서 조건부 작업을 갖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재활용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택 구조하고 반복 구조,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C에서는 이제 그런 그 이중 선택 구조를 갖다 하기 위해서 if else 문 구조라든지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 다중 선택할 때 스위치 케이스라든지, 그리고 또 else if문, 그리고 이제 반복 구조는 이제 수행 전 검사와 수행 후 검사여서 while문하고 for문, 그리고 dual문, 점프문 쪽에서는 이제 브레이크라든지 continue문, 그리고 return문, go to문. 그래서 이제 go to문은 99% 거의 쓰지 마라 라고 1%는 남겨놨어요. 무조건이 아니라겠어요. 거의 무조건 거의 쓰지 마라. 99%. 그래서 이제 왜냐면 스파게티 코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내가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할 때 그만큼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이 후반부 쪽을 갖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기초하고 종합편으로 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하면서 한 템포 쉰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한 템포 쉴 때 요 후반부 쪽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요 전반부 쪽에서 이제 부족한 내용들이 뭔지,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온라인 강의로 듣긴 들었는데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찾아가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갖다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쪽 파트의 내용들, 이쪽 파트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100% 무조건 다 이해해야 된다. 하다 보면 70%만 이해될 수도 있고 80%만 이해될 수도 있겠죠. 자, 나머지 20-30% 이해 안 됐던 것들은 뒤쪽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 앞에 내용들은 무조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우리가 찾아서 메꿔 가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강의를 진행할 때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C 언어 서적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보통 요 재활음 하고요. 보통 이제 함수하고 배열하고 그리고 포인터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순서는 이제 접근 방법에 따라 틀리는 것들이고, 저는 이제 저만의 이제 접근 방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포인터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터에 대한 기본, 그래서 C나 C++ 할 때는 이 포인터가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자바 쪽에서는 이제 포인터 개념을 갖다 내부적으로 숨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은 포인터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고 변수들의 집합체, 배열, 문자열, 복합 데이터 타입들 이런 것들 하면서 배열 개념, 그리고 이 배열을 포인터와 함수로 어떻게 응용할 거냐, 문자와 문자열 개념, 그리고 이거를 포인터와 함수로 어떻게 응용할 거냐, 복합 데이터 유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인터와 함수로 어떻게 응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접근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 같은 경우는 전처리, 우리가 이제 매크로 상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쪽에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건 분할 컴파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작업할 때 점C 하나만 가지고 작업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 하게 되면 점C 여러 개, .h 여러 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파일 단위로 쪼개는 작업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런 뒤쪽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자, 그 요 웹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이제 교육과정 이 커리큘럼을 갖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갖다 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접근했던 것들이 뒤쪽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더 진행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기초 이 통합 종합편을 갖다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봤고요.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이 후반부 쪽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적용되고 활용할 건지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후반부 내용들을 갖다 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이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형태를 갖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형태들이고요. 자, 제가 이제 이번에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앞부분에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변수 선언하는 거, 상수를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콘솔 입출력,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입력 출력을 하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연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연산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죠. 자, 그런 내용들을 갖다 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신체 질량 지수 이제 BMI 계산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BMI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도를 갖다 좀 측정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수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BMI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인 경우 수하고 여자인 경우 수하고 기준이 또 틀려요. 근데 이제 요 예제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이제 간단하게 보통 이제 BMI를 갖다 보통 측정해 가지고 뭐 20에서 30 정도면 이제 보통 정상이고 우리가 이제 목욕탕 가도 이제 뭐 비만도 이제 뭐 비만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신체 질량 지수 이제 BMI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기본적으로 입력받을 데이터는 키하고 몸무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키하고 몸무게를 갖다 이제 입력을 받았는데 이제 키 같은 경우는 이제 센치가 아니고요 메타예요. 그래서 이제 뭐 1.75 이런 식으로 1m 몇 센치 해서 이제 메타로 입력받는데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몸무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킬로그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입력받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다? 이제 실수형 데이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키하고 몸무게 같은 경우도 이제 둘 다 실수 형태로. 그러면 이제 실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키하고 몸무게를 갖다 이제 입력받기 위한 기본적인 변수를 뭘로 해야 되겠어요? 자, 실수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내가 이런 문제를 할 때 변수는 이제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떤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활용해서 내가 변수를 쓸 건가 이런 것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해지는 이제 수식 그래서 이제 BMI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BMI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에서 30 정도면 이제 보통 이제 평균이다, 정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키를 갖다 할 때 제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할 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입력받을 데이터를 갖다 기본적으로 자, 키하고 몸무게를 갖다 입력받고요. 그리고 그 입력받은 걸로 내가 그 BMI를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 선언이 먼저 있어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입력받기 위해서 뭐 키를 입력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 키는 제가 뭐라겠어요. 자, 메타로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을 받아야 된다. 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를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것은 키하고 몸무게죠. 그래서 몸무게를 입력을 받는데
몸무게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입력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입력 받는데, 자, 이걸 입력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 스캔F 계열의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W형은 뭡니까? 자, %LF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W형 변수로 이렇게 했는데 %F를 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겠죠. 그래서 scanf 요 함수를 갖다 쓸 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scanf 함수, scanf 계열의 함수 같은 경우는 자, 뭘 써야 됩니까? 주소 연산자. 이 변수 헤이트라는 이 변수의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 값을 의미하는 요 주소 연산자, 이걸 갖다 여러분들 꼭 빠뜨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몸무게를 갖다 입력을 받는데, 자, 웨이트 해가지고 자, 변수명만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본 작업은 끝났죠. 그래서 변수 선언과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자, 입력받은 걸로 뭘 해야 돼요? BMI를 기본적으로 계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계산 작업이 끝나면 뭐예요? 결과 출력하는 작업을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계산 작업을 갖다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뭐 당신의 BMI는 얼마입니다 라고 자,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소점 첫 번째 자리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 1, 그래서 소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겠다. 이제 출력할 이제 전체 자릿수는 제가 이제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요. 이제 거기에 맞게 해서 우리가 이제 8.1 F를 할 수도 있고요. 뭐 10.1 F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입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BMI를 여기다 출력하는 형태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BMI를 갖다 계산하는데, 이 BM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몸무게에다가 뭐를 갖다 키의 제곱값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다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헤이트를 갖다 이제 여기 이제 그 키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나눗셈하고 곱셈 연산은 우선순위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왼쪽 결합성을 갖기 때문에 요게 먼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연산자 우선순위가 무조건 1순위인 것은 가로식이죠. 이거를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키의 제곱을 하기 위해서 가로를 갖다 이제 정확히 이렇게 쳐주셔야 된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수식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왼쪽 결합성, 오른쪽 결합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배웠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컴파일 했을 때 이 컴파일에서 뭐 에러가 떨어지게 되면 뭐 제가 이제 타이핑했는데, 저도 이제 에러가 이제 뭐 타이핑했지만 뭐 기본적인 문법적인 에러가 발생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신텍스 에러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에러들을 갖다가 이제 컴파일 단계에서 좀 잡아내셔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빌드해서 이제 바로 실행을 시켜서 내가 이제 원하는 값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입력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에서 30 해서 제 키와 몸무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BMI로 21.2 하게 되면 20에서 30 정도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정상인 데이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예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제 요 BMI를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키의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를 갖다 이제 그 키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할 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해서 뭐 2승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에서 이제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BT 연산자 할 때 이제 베타적 논리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비트 연산자는 인트에다만 쓸 수 있지 이런 더블형에다 쓸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 이런 헤이트를 갖다 인트로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거 비트 단위지 이제 키의 제곱을 갖다 하기 위한 이와 같은 작업들은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다른 언어를 갖다 한다든지 할 때, 그래서 이제 C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키의 제곱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작업을 갖다 하려고 하면요. C에서는 이제 제곱값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함수를 별도로 제공하거든요. 이제 파워 함수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자 헤이트에다가 자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자 파워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그와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파워 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헤더 파일을 갖다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매스라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관련된 함수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파워 함수를 갖다 쓰려면 기본적으로 mass.h라는 요 헤더 파일 요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C 할 때 항상 앞에다 이제 샵 인클루드에서 stdio.h를 갖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썼던 거는 자 뭐예요? 내가 만든 소스 코드에서 자 스캔F 언더바 s에서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입력 출력을 하기 위해서 표준 입출력 함수를 갖다 쓰기 위해서 이 헤더 파일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파워 함수를 제곱값을 갖다 하기 위해서 별도의 헤더 파일에서 함수로 제공되어진다. 라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헤더 파일의 종류를 갖다가요. 나중에 이제 함수 파트 쪽에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함수들을 이와 같은 식으로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참고 형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현재 배운 내용에서 같은 경우는 요 BMI를 기본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그냥 가로식으로 그냥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키의 제곱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결과값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프로그램 기초 쪽에서 했었던 자 전기요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한전 사이트 가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한 거니까 뭐 전기요금 계산하는 게 약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전기 사용량 킬로와트를 갖다 입력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당월 내가 이제 낼 전기 요금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해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매달 이제 전기 요금 청구서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 요금 얼마, 킬로와트당 얼마,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적용되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몇 킬로와트 썼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요금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청구서에 양식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청구서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식이 이제 뭐 바뀌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100kW를 갖다 사용했는데 6,958원을 갖다 내야 되는데 기본 요금은 얼마고 킬로와트당 사용량은 얼마고, 그리고 또 항상 세금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가가치세 이제 보통 한 10% 붙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사러도 다 세금 다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세금들, 그리고 이제 뭐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떼고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그래서 사용 요금은 이제 기본 요금에다가 이제 기본 요금은 이제 최소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안 쓰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전에서 이제 자기들 이제 유지 보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 요금 최저 1,000원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량 곱하기 이제 킬로와트. 그래서 이제 기본 요금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요금 390원. 하지만 이제 이 사용 요금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킬로와트당 해가지고 했는데도
1,000원 밑이야. 그러면 이제 무조건 1,000원을 무조건 내는 거죠. 그래서 최저 1,000원. 그래서 이제 킬로와트당 이제 뭐 390, 아니 이제 기본 요금 390, 그리고 이제 킬로와트당 사용 요금 57.3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이제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이 사용 요금을 갖다 이제 계산했어요. 그래서 기본 요금 플러스 킬로와트당 사용 요금 이런 식으로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를 더 붙이는 거예요.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이제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이제 10%하고 3.7%를 이렇게 이제 더 붙이는 형태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매크로 상수를 이제 적절히 이제 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전기요금을 갖다 여기저기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전기요금도 이제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금을 이제 뭐 기본 요금이나 킬로와트당 계산하는 게 이제 뭐 내소스 코드에 여러 군데 쓰였어요. 나중에 유지 보수가 이제 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매크로 상수를 갖다 좀 이제 적용하는 걸 갖다 요구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제 매크로 상수를 갖다 좀 써라라고 했는데 매크로 상수를 갖다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배웠던 내용을 갖다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매크로 상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봐라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를 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자, 저희가 이 문제를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인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이제 킬로와트당 이제 기본적인 사용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자, 킬로와트당 사용료를 갖다가 뭐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이제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 아니면 이제 종수만 이제 절삭한다든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수,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수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입력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갖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금을 갖다 이제 계산하겠죠. 근데 이제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절삭을 갖다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짜까지 계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인트로 이제 잡은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전력 기반 기금 이런 형태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토탈 이제 전기 요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그 변수들을 갖다가 이제 할 건지,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이제 킬로와트만 이제 기본적으로 했다가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더 추가하시면 되는 형태들이니까요. 그래서 자, 킬로와트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요금을 기본적으로 입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입력받은 이제 그 전기 사용량은 우리가 이제 제가 실수용 더블용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을 갖다가 뭐 전기 사용을 갖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기본 사용 요금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용 요금은 기본 요금 플러스 사용량 킬로와트당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그 사용 요금, 기본 사용 요금을 갖다 하는데 사용 요금은 기본 요금은 390원이에요. 390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량, 그래서 전기 사용량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받고 그 전기 사용에다가 이제 킬로와트당 사용 요금 57.3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한 그 여기서 사용량에다가 킬로와트당 사용 요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료는 390원이죠.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 P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1,000원 밑이다. 그러면 무조건 1,000원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만약 계산한 요 P 값이 기본적으로 사용 요금이 자 1,000원보다 적어요. 1,000원보다 만약 적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자 P 값을 무조건 1,000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000원 밑은 무조건 뭐예요? 월 최저 요금 누구나 무조건 1,000원은 무조건 내야 되니까 최저로. 그래서 1,000원 밑으로 내는 사람 없도록 이렇게 최저 요금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용 요금 P 값을 갖다 계산한 거에서 1,000원 밑이냐 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뭐 부가 가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사용 요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프로요? 자 0.1%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0.1%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자 전력 기반 사업력 같은 경우는 자 3.7%니까 P에다가 곱하기 0.037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력 산업 기반 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0.1하고 0.37 그래서 이제 10%하고 3.7%를 우리가 이제 더 추가해 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계산한 이제 기본 요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사용 요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해 냈죠. 첫 번째로 이제 사용 요금을 갖다 계산해 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뭐하고 뭐를 갖다가 더 추가시킨 거예요. 사용 요금에다가 이제 사용 요금 이제 사용 요금에다가 자 우리가 뭐하고 뭐를 자 부가가치세하고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더 이제 추가시킨 형태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가가치세하고 이제 전력 기반 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내가 사용 이제 전체 당월 청구 요금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월 청구 요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본 것처럼 1번하고 2번에서 계산한 기본 사용 요금에다가 뭐를 부가가치세하고 이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주면 되는 형태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토탈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 요금 자 플러스 VAT 해가지고 얘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덧셈을 갖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본 당월 청구 요금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다가 뭐 청구서를 이제 출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청구서를 갖다 출력할 때 여기다가 내가 이제 토탈 그래서 이 청구서 양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게 되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하시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당월 청구 요금에 대해서가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출력을 해주는 형태들. 자 그래서 뭐 토탈로 이렇게 이제 청구서를 여기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뭐 기본 요금 얼마예요, 킬로와트당 사용 요금은 얼마예요, 뭐 부가가치세는 얼마예요, 뭐 전력 사용량은 얼마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자한테 전기 사용량 입력받는 것만 실수용을 했지 나머지는 다 정수용을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P가 인트형인데 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짜리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소수점 이하짜리는 요금에서 이제 절삭을 우리가 이제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결과값을 내가 인트로 형변환해서 소수점 이하짜리를 우리가 뭐 요금이나 이런 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동 형변환을 통해서 소수점 실수형으로 계산 결과값이 나오는 거를 내가 뭘로 인트형으로 이제 형변화 시켜버리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수형을 하니까 이 전체에 대한 수식의 결과값을 내가 뭐요? 정수형으로 형변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토탈 다 정수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뭐 기본 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이제 기본 요금이 이제 여러 가지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청구서를 하는데 뭐 기본 요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요. 기본 요금을. 자, 기본 요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자, 기본 요금은 390원이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요금 인상이 됐어요. 기본 요금이 막 500원 올랐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뜯어 고쳐야 되고 여기도 뜯어 고쳐야 되고 여러 군데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매크로 상수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 보수가 이제 더 쉬워지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내가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매크로 상수로 이용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자, 킬로와트당 뭐 사용 요금, 자 그리고 자 부가가치세, 자 그리고 전력 뭐 산업 기반, 뭐 기반 기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앞에서 이제 이런 값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 요금은 뭐 390원이었고 킬로와트당 사용 요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57.3이었죠. 여기도 57.3. 현재는 그냥 이제 그 종성 상수나 이제 실수형 상수로 그냥 해버리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소수점 한 잡기까지만 출력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0.03, 0.037, 37%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뭐 0.037인데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뭐 3.7로 하기 위해서 이제 100 곱해주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 10점, 얘도 1F. 그래서 그러면 이제 3.7 이런 식으로 출력되겠죠. 이제 곱하기 100 해가지고요.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이제 기본적으로 자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7이니까 자 얘는 0.1이었죠. 자, 부가가치세는 0.1. 그래서 이제 0.1 곱하기 하면 1. 그래서 이제 10%가 이렇게 나오겠죠. 3.7%.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인데, 자,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이제 매크로 상수 같은 경우는 전처리기 쪽에서 내 소스 코드의 일부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형태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샵 자체가 전처리 지시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샵 디파인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자, 뭐 기본 요금 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상수를 여기다가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결론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프로그램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니까요. 3원. 자, 얘가 기본 요금. 얘가 킬로와트당 사용 요금. 자, 그리고 자, 최저 요금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00원이라 그랬죠. 무조건 이제 최저 요금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니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자, 이런 매크로 상수들 같은 경우는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대문자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특이한 용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형태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대문자로 해주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고, 이제 전력 기반 하나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상수들을 갖다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매크로 상수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좀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형태들이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요금 같은 경우 이제 390원 내가 이제 요금 인상됐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내가 두 군데 되잖아요. 이제 계산하는 부분하고 이제 청구서 출력하는 부분하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매크로 상수로 내가 얘를 갖다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요금 인상됐을 때 여기만 수정하면 되겠죠. 또 이제 뭐 기본 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킬로와트당 사용 요금이라든지 뭐 최저 요금이라든지 동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킬로와트당 사용 요금 여기도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57.3으로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치환이 되는 형태들이니까요. 이 청구서 부분도 하면 알아서 내가 이제 나중에 요금 인상되면 이 두 군데가 알아서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자, 최저 요금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1,000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도 아까 100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1,000원이겠죠. 자, 그래서 뭐 1,000원보다 작냐 그러면 1,000. 그래서 기본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여기다가도 이제 뭐 최저요금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출력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부가가치세 0.1%,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0.1%. 자, 전력기반 산업기금 자 0.03, 3.7%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요금 인상이 발생되면 어디만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여기만 바꾸면 알아서 뭐요 전처리기 쪽에서 내 소스 코드 일부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취한 작업을 갖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다 이제 바꿀 필요는 없겠죠.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나면 뭐 청구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꾸며주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제가 이제 뭐 100kW를 갖다 썼다고 했을 때 뭐 이제 소수 미화짜리는 절삭하니까요. 또 여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10원 단위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1원 단위도 이제 절삭을 하는 형태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출력할 때 여기다가 뭐 그냥 뭐 퍼센트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또 추가하게 되면 이제 뭐 퍼센트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이 퍼센트를 갖다 출력할 때는 퍼센트 기호가 두 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퍼센트 다음에 변환 코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퍼센트를 갖다 하려면 이 퍼센트 기호를 갖다가 두 번 써주셔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 했어요. 그러면 청구세 10.1, 3.7% 이런 식으로 더 추가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에는 거리 및 속력 계산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한테 거리하고 속력을 입력을 받아 가지고 자, 100km를 이제 시속 85로 달렸을 때 몇 시간 몇 분 몇 초가 걸릴까요? 이거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라 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과값은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목 연산자하고 나머지 연산자 이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수 형태에다만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거리 및 속력을 갖다 이야기를 할 때요. 자, 입력하는 걸 갖다 보면 이제 실수 형태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분초로 이렇게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목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 연산자, 모듈 연산자 이 퍼센트 기호 있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 근데 요 나머지 연산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어디에다만 쓸 수 있다. 자, 종수형에다만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거리하고 속력을 입력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3600초 뭐 아니면 뭐 60초, 6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나머지 연산자로 해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실수 나누기 실수는 결론은 실수값밖에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거리 및 속력 계산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한테 우리가 뭐 이제 뭐 거리를 갖다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속도도 입력을 받을 거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뭐 시분초로 이제 기본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간하고 이제 뭐 이제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수 형태로 이제 우리가 시간 분을 할 때 이제 뭐 소수점을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간하고 분은 정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초만 이제 그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뭐 실수형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뭐 거리를 갖다 기본적으로 입력을 받고요. 자, 자, 그리고 뭐 속력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속력도 입력을 받고요. 자,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둘 다 뭐 실수형으로 더블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퍼센트 %LF로 해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받겠죠. 자, 입력을 받고요. 자, 시속도 입력을 받습니다. 자, 사용자한테 이제 거리하고 속력을 입력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템프라는 변수를 써가지고 이제 뭐 할 수도 있겠던데, 바로 이제 자, 제가 이제 뭐 거리를 뭐 속력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 걸릴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실수 나누기 실수는 뭐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뭐 해가지고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종수 부분만 취하면 돼요. 그래서 자, 거리를 갖다 속력으로 나눈 거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뭐 100km 얼마 했다 그러면 여기서 뭐 1점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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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죠. 대충. 그랬을 때 이제 실수 나누기 실수해서 그랬을 때 뭐만 취해요. 이 종수 부분만 기본적으로 시간을 해가지고 몇 시간 우리가 이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이 그 정수 부분을 갖다 했으니까 자, 제가 이제 시간 몇 분 정수 부분을 갖다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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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몇 분을 갖다 할 때 우리가 이제 1시간은 이제 60분이니까요. 60을 갖다 이제 곱하게 되면 여기도 뭐 우리가 뭐 10점 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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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60을 갖다 곱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종수 부분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취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요 작업에서 자, 분을 이제 계산한 결과값만 이제 분을 갖다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 작업한 거를 이렇게 이제 변환하는 걸 갖다 이제 세컨드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장해 놓고 자,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만 취하면 돼요? 종수 부분만 취하면 우리가 몇 분 걸렸다. 이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분을 갖다 빼줬으니까 여기다 이제 또 이제 1분은 이제 60초니까 60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곱해줘서 우리가 초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되는 뭐 소요 시간 그래서 시간은 몇 시간 몇 분
몇 초, 초는 이제 우리가 소수점 이하짜리를 했잖아요. 뭐 한 자리까지만 하셔도 되고, 뭐 세 자리까지 하셔도 되고, 이제 지정된 형태로 해가지고 뭐 소수점 이하짜리까지만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시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수 형태, 초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는 종수 나누기 종수 일때 목과 나머지를 치하는 거니까 이제 실수 나누기 실수는 실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동 형변화를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주어진 거리를 시속 얼마로 달렸을 때 예상이 대충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하게 단순 계산했을 때요. 그래서 예산되는 이제 결과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제가 이제 제시한 실행 결과값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몇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BMI 계산이라든지 뭐 전기요금 그리고 이제 뭐 거리 속력 계산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변수 자료형 그리고 입력 출력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산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이런 형태들을 갖다 좀 봤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름 쪽에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 구조, 이중 선택하고 다중 선택이 있죠. 이중 선택하고 다중 선택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중 선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if else문 구조 아니면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중 선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수행 전 검사, 수행 후 검사라고 해서 뭐 포문, while문, doWhile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윤정 구하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윤년이라든지 시간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할 때 달력 출력한다든지 할 때도요, 2월 달을 29일까지 출력할 건지 28일까지 출력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윤년을 갖다 이제 구하기 위해서 뭐 4의 배수하고 100의 배수, 400의 배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중 선택, 다중 선택, else if문 쪽으로 할 때 뭐 if else문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if else문 구조. 그래서 이제 if문 다음에 뭐야 조건을 갖다 주는 거. 그리고 이제 else문 다음에는 조건을 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제 else 문장은 선택적이라겠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if문은 이제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들. 그거를 우리가 뭐야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중 선택 구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중 선택 구조에서 else if문을 할 때 3단계로 if else문 구조를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else if문으로 다중 선택문 구조로. 그래서 이제 else if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을 갖다 명시할 때요, 이제 순서도 중요하다겠죠. 이제 어떤 조건을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명시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강의 때도 우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if else문 그리고 3원 조건식 조건 연산자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급만 하는 이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선택 구조에서 다중 선택 구조. 다중 선택 구조는 이제 여러 개 중에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else if문 같은 경우는 if else문 구조하고 거의 유사하죠. 우리가 이제 if else문 사이에다가 적절하게 이제 else if문을 갖다 이제 명시를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중 선택문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는 이제 좀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의해야 되는 형태들 갖다가 우리가 좀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해가지고 학년별 등록금을 계산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수업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년별로 갖고 1학년은 입학금이 있고 4학년은 이제 졸업준비금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용자한테 학년을 갖다 입력받아서 그 학년에 맞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학년별 등록금을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거를 간단하게 좀 다중선택문 구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요걸로 이제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대학 등록금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학년별 그러면 사용자 때 입력받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종수값을 갖다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용자한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학년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 받는다든지 내가 이제 등록금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요. 잠깐만 여기서 이제 그 학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학생을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요. 뭐 휴학생은 당연히 이제 등록금 고지서가 날라가면 되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잡아낼 경우 수는 네 가지죠. 네 가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스위치 케이스문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 뭐 사용자가 우리가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치 문장을 갖다 기본적으로 할 때요. 이 가로 안에는 뭐만 들어가냐? 정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 정수 형태는 이제 캐릭터 형태 당연히 들어가는 형태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잡아내들 경우 수는 1의 경우 수, 2의 경우 수. 그리고 또 이제 요 케이스 다음에 정수형 상수. 자, 케이스 다음에는 정수형 상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형태. 이거 할 때 이제 뭐 작은 따옴표로 묶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잡아내들 경우 수는 어째요? 1학년일 때, 뭐 2학년일 때. 자, 이런 경우 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잡아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수형 상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내는 경우 수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네 번째 경우수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 위에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서 그 맞는 경우수를 갖다 이제 시작점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수 아닐 때 디폴트 문장으로 해가지고 어째요? 자, 학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즉 휴학생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형태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학년을 갖다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입력 받도록 이제 우리가 뭐 반복문을 갖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학년을 정확히 입력할 때까지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학년을 잘못 입력했으면 뭐 굳이 뭐 우리가 이제 그 등록금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0 해가지고 그냥 끝나면 됐죠. 그래서 리턴문 같은 경우는 꼭 무조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필요할 때 뭐 하나, 둘, 셋, 넷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등록금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뭐 400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1학년은 뭐 70 이런 식으로. 자, 2학년일 때는 400. 자, 3학년일 때 4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2학년일 때하고 3학년일 때 경우수는 400 똑같죠. 그러면 요 2학년일 때는 굳이 내가 입력할 필요 없죠. 여기서 이제 요 2하고 3일 때는 그냥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금을 400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형태들이니까요. 그래서 4학년일 때 우리가 400 자 플러스 자 50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뭐 등록금도 결론은 인상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매크로 상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 얘를 갖다가 기본 이제 등록금이 이제 400을 갖다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 뭐 입학금이라는 이제 졸업 이런 것들도 이제 매크로 상수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본 수업료가 인상됐으면 내가 여기만 수정하게 되면 이제 다 바꿀 수 있는 형태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록금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 그래서 이제
자, 몇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계산한 등록금을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 선택문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if else나 else if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그렇게 이제 특이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수가 있겠는데, 스위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하고 이제 좀 약간 틀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정수 형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정수형 상수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할 때 이제 작은 따옴표로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년별을 갖다 기본적으로 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빠뜨린 것은 스위치 케이스만 할 때는 뭐예요? 브레이크 문장이 항상 꼭 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브레이크 문장을 갖다 안 줬기 때문에, 자, 무조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얘가 이제 거기까지만 하지 않고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다 수행되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브레이크문을 갖다 스위치 케이스문 할 때는 항상 어느 위치에 적절하게 브레이크문을 갖다 줄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1학년일 때, 그래서 이제 뭐 470만 계산하고 브레이크하고 그냥 끝났죠. 그래서 뭐 2를 갖다 하게 되면, 자, 여기 2일 때 여기 이제 스쿨피 해가지고 400 해서 이렇게 이제 뭐 볼 수가 있는 형태들. 자, 그래서 이제 적절한 위치에 스위치 케이스 문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방금 할 때 그거를 브레이크 문장을 빠뜨렸죠. 그랬을 때 이제 맨 마지막 디폴트 문장까지 이렇게 가버리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2학년일 때, 3학년일 때 이와 같은 이제 결과값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4학년일 때도 이렇게 나오고, 자, 제가 뭐 사용자가 8을 입력하든지 이렇게 이제 예외 처리 뭐 이제 학년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그 제흐름 쪽에서 반복문 쪽을 갖다가 문제를 통해서 또 몇 가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C에서 반복문을 갖다 기본적으로 할 때는 수행 전검사, 수행 후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while문하고 for문, 그리고 뭐 dual문 구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때들. 근데 이제 for문 같은 경우는 가로 안에 초기화 문장과 조건, 그리고 증가문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그런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 예제로 한번 볼까요? 사용자한테 임의 종수를 갖다 입력을 받아요. 근데 이 사용자가 한 자리를 입력할 수도 있고 두 자리를 입력할 수도 있고 세 자리를 입력할 수도 있고 몇 자리 종수고 이걸 다 1의 자리로 해서 총합은 얼마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제 문제를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반복문 같은 경우는 개수기 루프가 있고 조건 루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개수기 루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10이면 10, 뭐 20이면 20, 내가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정확히 이제 몇 번 이제 반복해라라고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조건 루프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동안 이제 무조건 이제 수행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방금 그 문제 같은 경우 사용자한테 임의의 종수값을 입력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임의의 종수값을 입력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거에서 내가 자릿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누적 합값을 갖다가 우리가 작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필요한 변수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필요한 변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임의 종수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스캔F로에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내가 출력하고 싶은 것은
자, 사용자가 입력한 얼마가 자, 몇 자리 종수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넘값 그리고 자, 카운팅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복문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자릿수만큼 이제 그 반복문을 갖다 돌려줘서 그 반복문의 횟수를 갖다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복문 한번 할 때마다 각 자릿수를 갖다가 1의 자리로 해가지고 누적 합값, 총 합값을 갖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 그걸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누적 합값을 해가지고 각 자릿수의 총 합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용자한테 num이라는 변수를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자릿수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각 자리의 총합을 갖다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값이 변화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원본 데이터를 내가 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템프에다가 뭐 num 값을 갖다가 이제 뭐 백업을 갖다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템프 값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이제 그런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템프라는 변수, 임시 변수를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요. 양의 정수를 입력하든 음의 정수를 입력하든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제 1의 자리를 해가지고 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요 템프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템프 값을 뭘로 해줘야 되겠어요? 자, 템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만약 템프 값이 음수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해서 양수로 이제 바꿔줘 가지고 뭐 작업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 작업을 갖다 이제 뭐 그 여기다가 한꺼번에 얘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else 문장 해가지고 이 템프에다가 그냥 뭐 넘값 여기다가 템프가 0보다 작냐 그러면 자, 결론은 넘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하게 되면 결론은 템프에다가 넘값을 저장을 하는데 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넘을 아니면 그냥 템프에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넘값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내가 요걸 갖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종수를 갖다가 내가 임의의 종수 값을 내가 1, 2, 3을 갖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1의 자리 하나씩 뽑아내려면 10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 요 템프가 자 0이 아닐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문을 한번 돌 때마다 카운트 값을 1씩 증가시켜주면 반복문 횟수 내가 이제 1, 2, 3 세 자리다 그러면 반복문은 몇 번 돌겠어요? 세 번 돌겠죠. 1, 2, 3, 4, 5다 그러면 반복문은 5번 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반복문 횟수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 플러스를 해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기 위해서 당연히 카운트는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제가 이제 누적 합값을 갖다가 이제 자릿수는 이제 반복문 횟수만큼이니까 이거 한번 돌 때마다요. 자, 썸에다가 내가 누적 합값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템프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끝에서부터 이제 한 자리를 뽑아내야 되겠죠. 이제 요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123을 갖다 입력했다. 그러면 3이 뽑아내겠죠. 3이 뽑아내서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썸에다가 누적 합값이니까 여기다 0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것도 이제 썸 플러스 니코로 복합 할당 연산자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 이제 단순화 시키면 그래서 한 자리씩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누적 합값을 갖다 하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템프 값을 기본적으로 안 바꿔주면 무한 루프가 돌죠. 그래서 이제 이 템프 값을 10으로 나눈 몫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자,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각 자릿수하고
총합을 갖다 계산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할 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는 형태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는 또 사용자가 입력한 자, 그래서 사용자한테 기본적으로 1, 2, 3, 4, 5 자, 5자리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5 이런 식으로요. 자, 제가 1, 2, 3을 갖다 입력하게 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6이 나오는 이와 같은 형태들 세 자리 정수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반복문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반복문 구조의 또 다른 구조를 갖다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복문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구구단 출력하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구단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딱 출력하는데 뭐 구구단 출력 모양을 좀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이제 결론은 이제 중첩 포문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바깥에 포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1단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줄 할 때 이게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안쪽 포문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깥의 포문 1은 그대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안쪽 포문 돌 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돌면 되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바깥의 포문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돌면 이런 모양의 이제 9구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의 이제 9구단을 갖다가 이제 간략하게 보면 그래서 이제 늘 똑같은 틀에 이제 9구단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출력하는 것들은 그냥 중첩 포문에서 이제 그냥 i, j 값을 1부터 9까지 해가지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9구단을 갖다 그냥 출력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9구단 출력을 하는데 자, 우리가 늘 봐왔던 이제 9구단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9까지 해가지고 i 플러스 플러스 자 포문에서 j 값 1부터 해서 j 값을 9까지 j 플러스 플러스 그런 다음에 우리가 %d i 곱하기 자 j를 갖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9구단을 그냥 출력할 수가 있다고요. 자 %d i j 곱하기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결과값을 9구단을 1단부터 9단까지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그 주어지는 이제 이 요구 조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출력했던 이제 9구단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에 맞게 좀 이제 바꿔보면 되겠죠. 이제 바꿔보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자, 요 예제는 자, 우리가 1단부터 9단까지 해가지고요. 자, 가로로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한 줄 이제 이렇게 1단 출력하고 그다음 2단 다 출력하고 3단 다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양을 갖다 이제 좀 바꿔보기 위해서요. 자, 요거를 갖다가 9구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1단부터 9단까지 도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1 곱하기 1은 1이다. 그리고 또 이제 자, 2 곱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한 줄에 1단, 2단, 3단, 4단, 9단을 다 출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서 1 곱하기 2는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2 곱하기 2는 뭐 4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요 값을 출력할 때요. 이거를 갖다 결론은 9구단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J값 그리고 I값.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역값이 지금 역값이 이제 1, 2, 3, 4, 5, 6, 7, 8 안쪽 포문이 1, 2, 3, 4, 5, 6, 7, 8, 9로 바뀌죠.
이제 그런 형태들로 이제 바뀔 수 형태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똑같은 구구단을 출력을 하는데 얘를 갖다 이제 좀 약간 이제 모양을 좀 바꿔본 형태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딱 출력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 뭐 1 곱하기 1,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곱하기 1한 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를 갖다가 자, 요거를 그냥 이제 그 엔터 하니까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요거를 그냥 뭐 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두 자리, 뭐 두 자리. 자, 이거를 기존에 이제 백슬래시 n에서 탭으로 그래서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쫙 출력될 수 있도록 얘를 갖다 이제 약간 이제 탭으로 이제 바꿔본 형태를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1단 왼쪽에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주어진 탭만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되는 형태로 약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I, J 않고 뭐예요? J, I 해가지고 구구단 모양을 약간 이제 바꿔서 출력하는 걸로 우리가 좀 수정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반복문 쪽에서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복문 할 때 이제 늘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이제 별짓기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모양의 이제 별짓기를 갖다 보여주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7은 라인 수예요. 사용자한테 이제 임의의 종수 1부터 9까지만 입력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보면 7을 갖다 입력했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 딱 해가지고 위에도 7줄, 밑에서 7줄이죠. 근데 이제 위에 찍는 거 보면 7개 찍는데 위에서 7개 찍는 거 똑같아요. 777 똑같죠. 근데 이제 공백이 6개고 별은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7을 갖다 입력하면 앞에 이 공백은 7은 무조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할 때 위에서 뭐 7부터 해가지고 7, 6 이렇게 하나씩 줄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별 모양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별 모양들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마름모도 있고, 뭐 별이 다 채워진 거 아니면 테두리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삼각형. 그래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삼각형 모양들을 갖다 이제 별 모양들을 갖다 볼 수 있는데, 자, 이걸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 별 모양 찍는 거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던져 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별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제 배포하고 하려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재흐름 쪽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좀 연습을 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한테 이제 임의의 종수값을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 1부터 9 여기서는 이제 라인수라 그랬죠. 그래서 라인수만 입력을 받고요. 자, 이 라인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수를 갖다가 입력을 받는데, 자, 이 라인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반복문을 갖다 이제 위에 삼각형하고 뭐 밑에 삼각형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뭐 반복문 할 때 여기다가 뭐 인트 해가지고 i 뭐 해가지고 뭐 1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7을 갖다 입력했을 때 무조건 다 7이었죠. 그러니까 각 뭐 라인수도 7이었고요. 각 줄마다 찍는 것도 이제 총 7개였어요. 첫 번째 줄에 이제 공백 6개, 이제 별 하나.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1부터 해가지고 뭐까지 사용자가 입력한 넘가까지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쪽 포문 쪽에서요. 안쪽 포문 쪽에서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두 가지 위쪽하고 이제 아래쪽 삼각형으로 이제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쪽 삼각형 같은 경우 이제 뭐 넘값만큼 이제 똑같죠. 그래서 이제 안쪽 포문도 이제 여러 가지 J 이퀄에서 1부터 해가지고 자, 얼마까지? 자, 넘값까지 이런 식으로 J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틀. 그러면 이제 안쪽 포문도 넘값만큼 돌고요. 바깥의 포문도 넘값만큼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래서 바깥의 포문 라인 쓰고 안쪽 포문은 공백을 찍을 거냐, 이제 별을 찍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 if문 해가지고요. if문 해가지고 내가 어쩔 때 그냥 공백을 찍을 거냐, 아니면 자, else 문장을 해가지고 내가 어쩔 때 내가 뭐 아스테리크 문자를 갖다 기본적으로 찍을 거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인데 결론은 이제 여기 이제 조건을 갖다 잡아내야 되겠죠.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 j 값하고 이제 i 값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자, j 값이 이제 1이었어요. 첫 번째 이제 줄인데 i 값이 1일 때 첫 번째 줄이잖아요. 이 첫 번째 줄인데 자, 넘값 사용자가 입력한 넘값에서 i 값을 빼줘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넘값에서 내가 만약 7을 갖다 입력했다 합시다. 7을 입력했으면 7줄을 갖다 출력해야 된단 말이야. 면 자, j가 1일 때 자, 7에서 1을 빼면 자, 기본적으로 자, 7에서 i 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요? 6이죠. 그러니까 별을 얼마? 6개, 그러니까 공백을 이제 6개 찍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7까지 도니까 공백을 6번 찍었으니까 별은 한 번만 찍는 이와 같은 이제 if else 구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갖다 이제 정확히 이제 좀 뭐 연습장에다 이제 그려가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이 안쪽 포면에서 이제 다 찍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줄 변환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형태들 백슬래시 n으로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입력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위에하고 아래를 갖다 했을 때요. 자, 위에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고민하시면서 자, 위에 삼각형하고 아래 삼각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구별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갖다 했을 때 제가 7을 갖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 삼각형은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백과 아스테리크 문자, 그래서 7을 갖다 입력했을 때 아니면 제가 9를 갖다 입력했을 때 여기 라인 수만큼 이렇게 이제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의 삼각형은 완성을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래 삼각형을 좀 생각을 뭐 더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해볼 수가 있겠어요. 뭐 아래 삼각형도 결론은 넘 라인 수만큼 이제 똑같이 이제 바깥의 포문은 도는 거 똑같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펠스문 구조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공백을 찍을 거냐 별을 찍을 거냐 이런 것들은 똑같고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이에요. 그러면 공백이 기본적으로 7칸은 무조건 출력이 돼야 되죠. 공백은 이제 공백은 우리가 무조건 이제 7이다 그러면 무조건 7만큼. 그래서 이제 j 값이 뭐예요? 넘값만큼. 그래서 사용자가 7을 갖다 입력했으면 공백은 무조건 7. 그래서 아래쪽은 무조건 막 시작할 때 뭐예요? 7칸은 무조건 출력하는 거죠. 7칸은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넘값까지니까, J값을 넘값까지 했으니까, 그럼 공백만 출력하고, 오른쪽에 있는 별 모양은 출력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에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삼각형 모양을 갖다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뭐 공백이 뭐 3개다 그러면, 하나, 둘 해서 별,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하나, 둘, 세 칸하고
하나, 둘, 셋. 자, 여기도 하나, 둘, 세 칸하고 하나, 둘. 자, 둘, 셋 하고 이렇게 찍혀야 되죠. 그래서 위에하고 아래 삼각형.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자, 내가 넌값을 3을 입력했어요. 그래서 보면 세 칸. 그러면 이거를 뭐요? 3이 아니고 3 곱하기 2에서 넌값만큼 돌아야 되겠죠. 3 곱하기 2에서 이 넌값에다가 뭐를 곱하기 2를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3 곱하기에서 공백 3개에다가 자, 별 모양 몇 개? 3에서 6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공백 3개에다가 자, 별 2개니까 얘는 자, 5. 자, 얘는 6이고요. 자, 얘는 공백 3개에다가 별 하나니까 자, 4가 출력이 돼. 그러면 이걸 너무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 3 곱하기 2니까 항상 6, 6, 6, 6 이렇게 출력되겠죠. 이거를 자, 여기서 i 값만큼 기본적으로 한 번씩 빼주면 되겠죠. 네, i 값만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감소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하는 형태들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5를 갖다 입력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해가지고 값이 출력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게 되면 자, 요거를 셋넷 0값 플러스 자 여기를 9를 갖다 입력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9를 갖다 입력을 했는데 지금 보면 6개, 7, 8개 지금 여기에 8개가 찍히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9를 얘를 갖다 이제 3으로 그냥 간략하게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세 줄 이렇게 두 줄밖에 입력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3이 6에서 1을 빼면 5니까 1부터 5까지 여기서 이제 총 여기 6개가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i 플러스 1만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별 모양을 갖다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별 모양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을 좀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습장에다 그려가면서 이제 기본적인 패턴들을 갖다 이렇게 하고 이런 조건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건 형태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게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별 모양들을 갖다 찍어 보면서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조건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저도 이제 뭐 시도해 보면서 될 거라고 했던 것들을 출력해 보면 하나 부족한 형태들 그러면서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했었던 이제 이런 프로그램 기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총 정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각 파트별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